4. 안나 파블로브나는 생긋 웃어 보이며 피에로를 돌봐줄 것을 약속했다. 그녀는 이 청년이 아버지 쪽으로 바실리 공작의 친척이 됨을 알고 있었다. 아까까지 백모님과 나란히 앉아있던 중년 부인은 허둥지둥 일어서서 현관 방에서 쫓아 나왔다. 그녀의 얼굴에는 아까까지의 억지스런 흥미의 표정은 이미 사라졌다. 마음씨 좋고 울어서 본 것 같은 얼굴은 그저 불안과 두려움을 나타낼 뿐이었다. 공장님, 우리 보리스의 일은 도대체 어떻게 해주시겠어요? 하고 그녀는 현관 방에서 그에게 따라 붙으면서 말했다. 보리스라는 이름을 발음할 때 보에 특수한 악센트를 붙였다. 저는 이제 더 이상 빼째려 부르그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어요. 그 불쌍한 어린아이에게 어떤 소식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겠는지 좀 말씀해 주시지 않겠어요? 바실리 공작은 마지못해 그의 예의에 벗어나는 태도로 중년 부인의 말을 들으면서 견딜 수 없는 듯한 기분까지를 보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상대방을 감동케 할 듯이 상냥한 미소를 띠고 그가 돌아가 버리지 않도록 공작의 손을 잡았다. 단 한마디 폐하께 여쭙는 것쯤 당신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것만으로 그 애는 곧 건의대로 옮겨지는 거예요. 하고 그녀는 애원하는 것이었다. 아니 정말이지 공작 부인, 할 수 있는 데까지의 일은 하겠습니다. 하고 바실리 공작은 대답했다. 그러나 제가 황제 폐하께 매달린다는 것은 곤란하니까 이 일은 골리스인 공작을 통해서 루만 셰프에게 부탁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요? 차라리 그러는 것이 현명한 일일 것입니다. 이 중년 부인은 드루베스카야 공작 부인으로 러시아 명문 집안의 미망인이었으나 완전히 몰락하여 사교계에서 자체를 감추어 버린 지 오래되고 이전의 연관도 없어져 버렸는데 이번에 그녀는 자기의 외아들을 건의대에 넣도록 운동을 할 셈으로 일부러 찾아 나왔던 것이다. 그리고 오직 바실리 공작을 만났으면 하는 생각에서 초대도 받지 않은 안나 파블로브나의 야회에 들러서 자작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있었던 것이다. 바실리 공작의 말을 듣고 부인은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한때 아름다웠던 그녀의 얼굴은 벼랑간 노여움의 빛을 띠었으나 그것도 그저 일순간 계속되었을 뿐이었다. 그녀는 다시 미소를 띠고는 더 한층 강하게 바실리 공작의 손을 쥐었다. 좀 들어봐 주세요 공장님 하고 그녀는 말했다.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당신께 부탁을 한 적도 없고 또 앞으로도 영원히 그런 짓은 하지 않겠어요. 또 지금까지 한 번도 당신께 대한 아버지의 교인이 하는 것을 말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만은 하느님을 두고 부탁하겠습니다. 정말 제 아들을 생각해서 이 부탁을 좀 들어주세요. 저는 당신을 은인으로서 우러러 모시겠습니다. 하고 그녀는 얼른 덧붙였다. 아니 화를 내지 마시고 저에게 약속해 주세요. 저는 골리스인 님에게도 부탁했습니다만 그분께서는 거절하셨어요. 정말이지 지난날처럼 좋은 분이 돼 주세요. 그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려고 했지만 그 눈에는 눈물이 글썽거리고 있었다. 아버지 넣어줘요 하고 문간에서 기다리고 있던 공작 영애 엘렌이 고전적인 어깨 위에서 요염한 고개를 들며 재촉했다.
그러나 사교계에서의 세력은 없어지지 않도록 소중히 보존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종의 자본이다. 바실리 공작은 그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만약 간청을 받는 모든 사람을 위해 일일이 황제에게 탄원하거나 하는 날에는 마침내 자기를 위해서 탄원할 수 없게 된다고 한번 생각을 정하고 나서부터 그는 거의 자기 세력을 행사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드로베스카야 공작 부인의 일에 대해서는 이번에 그녀의 새로운 관청을 받은 뒤로 양심의 가책 같은 그 무엇인가를 느끼게 되었다. 그녀가 그에게 넌지시 비친 것은 그 짓이 아니었다. 그의 관리 생활의 첫 발은 그녀의 아버지의 덕을 입은 바가 많았던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그녀의 태도로 미루어 보아 그녀는 한번 이렇다고 생각하면 그 희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끝까지 매달리고 만약 일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날마다 아니 아침부터 밤까지라도 귀찮게 달라붙어 급기야는 한바탕 야단 법석까지도 뜰 수 있는 타입의 여자, 특히 어머니의 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이다. 그러자 이 후자의 생각이 마침내 그를 움직였던 것이다. 친애하는 안나 미하일로브나 하고 그는 그 언제나의 정다움과 지루함을 목소리에 담으며 이렇게 말했다. 당신이 바라고 있는 것은 저에겐 거의 실행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제가 당신을 사랑하고 또한 선친의 기억을 존경하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저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아드님께서는 틀림없이 건의대로 옮겨질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맹세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만족하시겠죠? 정말 당신은 제 은인이십니다. 저는 당신에게서 그것 외의 답변을 들으려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친절하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공작은 돌아가려고 했다. 잠깐 한마디만 더 이번에 건의대로 옮겨지면 하고 그녀는 우물쭈물했다. 당신은 미하일 일라리오노비치 꾸뚜조프와 다정하시니까 보리스를 그분의 부관으로 천거해 주시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제 저는 안심이에요. 그러면 이제 바실리 공작은 빙그레 웃었다. 글쎄요. 그것은 약속드리지 못하겠습니다. 당신께서 잘 모르고 계실런지 모르지만 꾸뚜조프는 총사령관이 된 이래 그런 면에서 포위 공격을 받고 있거든요. 장군께서는 자기 입으로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스크바의 귀부인들이 모두 기를 쓰고 자기 아들들을 내 부관으로 떠맡기려 하고 있다고. 아니에요. 안 돼요. 약속해 주세요. 전 도와드리지 않겠어요. 내 공작, 당신은 저희 큰 은인이세요. 아버지 하고 앤레는 똑같은 의조로 급히 재촉했다. 넣는다니까요. 그럼 또 뵙겠습니다. 안녕. 그것으로 괜찮겠죠. 그럼 내일 폐하께 상주해 주시겠지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꾸뚜조프 쪽은 약속 못합니다. 아니에요. 약속해 주세요. 약속해 주세요. 바실리 하고 안나 미하일로브나는 젊은 처녀와도 같은 아양스러움에 찬 미소를 지으며 그의 뒤에서 말했다. 그 미소도 한때는 그녀의 아름다움을 돋보였을 테지만 지금의 쇠잔한 얼굴에는 참으로 어울리지 않았다. 그녀는 분명 자기의 지금 나이를 잊어버리고 오랫동안의 습관으로 옛날부터의 여성의 무기를 써본 것이리라. 그러나 그가 나가자마자 그 얼굴은 다시 본래와 같은 싸늘하고 어색한 표정을 띄었다.
그녀는 자작이 아직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자리로 되돌아오자 이제 자기의 볼 일은 끝났으니만큼 떠날 때가 오기만을 기다리면서 그저 듣고 있는 듯한 신용만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최근에 연출되었던 밀라노의 대관식의 새로운 희극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세요? 하고 안나 파블로브나가 말했다. 새로운 희극이란 이런 거예요. 제노아와 루카의 인민들이 자기네의 희망을 보나파르트에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보나파르트는 옥좌에 가만히 앉은 채 그 희망을 충족시켜 줍니다. 오, 정말 훌륭한 일이 아닙니까? 아니,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미칠 것만 같아요. 글쎄 좀 생각해 보세요. 온 세계 사람들의 머리가 모두 돌아버렸나 봐요. 안드레이 공작은 안나 파블로브나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희죽 웃었다. 하느님께서 나에게 왕관을 주셨도다. 이것에 손을 대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하고 그는 말했다. 이것은 보나파르트가 대관식에서 했던 말의 되풀이였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의 그의 태도는 정말 훌륭했다더군요. 하고 그는 덧붙이고는 다시 한번 이 말을 이탈리아어로 되풀이했다. 하느님께서 나에게 왕관을 주셨도다. 이것에 손을 대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말하자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고 안나 파블로브나는 말을 이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